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활과 진로 10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 이해 시간 중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7주차에 내준 MBTI 검사 실시하는 과제는 모두 잘 하셨나요? 이제 MBTI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MBTI 그 유형을 이해할 거고요. 각 유형별로 기본 기질이 무엇인지, 또 진로 설계 시 MBTI 유형별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MBTI가 무엇인지의 의미와 진단검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형별 특성으로 MBTI 진단 결과에 대한 해석과 선호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각 유형별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MBTI 각 유형과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등 이번 주차는 여러분들이 실시한 MBTI 검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지혜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 이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주관적인 자기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거기에 이어서 좀 객관적인 자기 이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자기 이해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요, 바로 우리의 어떤 기질적인 특성들, 나의 성격적인 특성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제 내 직업, 내 생각하는 어떤 진로 목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MBTI라는 건 물론 우리 학생분들 다 검사하셨죠?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MBTI 검사를 하기는 했고 그 결과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MBTI라는 게 도대체 뭐고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유형별로 어떤 직업들이 좀 잘 어울리는지, 중요한 건 아시죠? 어울린다라는 건 그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직업적인 특성에서 봤을 때 그 일이 어떤 측면에서 해당 유형과 잘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BTI가 뭔가라고 살펴보면요, 이 MBTI는요, 성격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개발한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MBTI라는 건 타고난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을 검사하는 도구인데, 그게 여기 보시면 칼 융의 성격 이론을 근거로 해서 캐서린 브릭스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간에 조금씩 달라. 그죠? 우리는 다 같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봤더니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다르고요. 선호하는 어떤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다르더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또 개인 차이가 있더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부분들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형이 있다. 패턴이 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을 정리하다 보면 각자의 유형이 만들어진다. 어떤 이렇게 다른 개인 차이가 있는 다른 것들을 조합하다 보면 일종의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캐서린 브릭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 진짜 그렇네. 그렇다면, 그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실제 성격 유형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 혼자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 딸이 이어봤죠. 그 딸과 함께 연구를 해서 일종의 성격 검사 도구, 유형하는 거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것들을 검사 도구로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 좀 더 객관화된 지표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검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는 MBTI라는 거 요즘에 사실 인터넷만 뒤져봐도요, 약식으로 진단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요. 심지어는 방송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런 유형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뭐 이렇대요, 저렇대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재미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타당도라든가 신뢰도가 높은 검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사실은 어떤 심리 검사를 하거나 할 때 이것들이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좀 더 일반화해서 이제 보급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식 진단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미 저는 인터넷에서 해봤는데요, 친구랑 해봤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실제 좀 정식으로 진단해 봤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물론 비슷하게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을 다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발전된 이 검사, 이 MBTI 검사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성격 유형이라는 건요, 특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 안에 틀림없이 좋은 점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도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은 좋고요, 저런 유형은 나빠요는 없죠. 옳고 그르다, 맞고 틀리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유형들 간에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맞는 유형은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잘 맞는 유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죠. 그냥 안 맞을 뿐인 거예요.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 안 맞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다라는 건 없다. 더 좋고 더 나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이 유형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기회, 그죠? 그것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는 어떤 힌트는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생애 전반에 걸친 성격 발달의 주요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요,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진단을 해놓고 보니까 나는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렇지 않은데. 사람은 어느 한 가지 측면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나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인데 내향적이라고 해서요 사회생활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도 친한 사람들이나 편안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죠. 네,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다만 내가 타고난 기질의 특성상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좀 더 편안한 것인지는 보여질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측면들도요,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인데요, 대부분, 이거 평균이에요, 평균. 대부분의 경우에 10대들을 검사해보면 내향형보다는 외향형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요? 10대라는 건 이 생애 전반 생애 발달에 있어서 가장 좀 이렇게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외향형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검사할 때마다, 진단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측면도 또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직 발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이 들어서 내가 진짜 편안한 거 찾았을 때 그게 원래 나 타고난 기질일 가능성은 커진다라는 측면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상대적으로 나한테 좀 낮은 수치였었지만 그것들이 개발되고 발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꼼꼼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정교한 작업들을 잘 해내기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믿을 수 없어. 왜?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더라? 라는 측면들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로 요 검사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검사하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TJ부터 ENTJ까지 이렇게 총 16가지의 유형이 있고 이 16가지 가로 안에 있는 건요. 대부분 나의 유형을요. ISTJ 이렇게 기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헷갈려요. 그냥 단순 알파벳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소금형 이렇게 기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일종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나의 유형을 기억할 때에는 알파벳으로 기억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억이 안 돼요. 진짜 제가 아는 이제 많은 분들도 주변의 분들도요. 정식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본인의 유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요. 내가 이 알파벳이 있었는데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면 이 알파벳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좀 더 쉽게 나는 이런 유형이구나 라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성인군자형이에요. 저는 스파크형이에요. 라고 기억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로 이 알파벳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 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각자 하느냐? 아니죠. 저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MBTI는요, 크게 4가지의 선호 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2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이렇게 4가지 선호 지표가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게 4 곱하기 4에서 총 16가지의 유형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잠깐 수학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요거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크게 MBTI는 4가지 선호 지표가 있다. 요 정도는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호 지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에서 외향형은 E로 표현을 하고요. 인터널에서 내향형은 I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E로 시작하나 I로 시작하나 있잖아요. 뭐 인티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로 시작하거나 그죠? 엔티제에서 E로 시작하거나 있죠. 그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다.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선호 지표는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의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스, 우리가 보통 왜 센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그걸 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투이션에서 직관이라고, 육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투이션은 I로 시작해요.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내향형에서 이미 I를 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N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S냐 N이냐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냐 N이냐 이렇게 나뉘고요. 세 번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입니다. 그래서 사고 뭐예요? thinking 생각하는 것. 그래서 T냐 감정은 뭐예요? feeling 느낌 그죠? 그래서 F냐 T냐 F냐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T냐 F냐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에 따라서 J인지 P인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부터요.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해서 오케이 나는 외니까 E 그죠? 외향형이니까 E. 두 번째 감각형이면 S네. S. ES 됐어요. ES.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나 F야 F. 그러면 ESF. 자, 마지막으로 나는 인식형 P네. 그러면 ESFP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선호 지표에서 각각 어느 쪽이 내가 좀 더 강한지가 검사 결과로 나오면 그것들이 조합이 돼서 ISTJ인지 그죠? ENTP인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원리는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알아야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살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요. E냐, I냐 하는 측면들 같은 경우에는요. E냐, I냐 하는 측면들은 내 주의 초점,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내향형으로 나왔는데 저 되게 활발해요. 저 친구도 많은데요. 네, 물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향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많은 친구들보다는 좀 적은 친구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좀 더 많기는 하지만 네, 친구 많고요. 활발한 사람도 내향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의 방향 자체가요. 외향형은요. 지금 여기 화살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바깥 세계로 뻗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해지겠죠. 네, 좀 더 활발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안테나가 바깥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향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향형 I는요, 지금 화살표 보시면 아시겠죠? 네. 어떤 나의 그 안테나가, 나의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느 때 가장 잘 나타나냐면요.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좀 내가 많이 힘들거나 번아웃 됐을 때 외향형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얻습니다. 나랑 편한 친구들, 친한 친구들 만나서 사람들과 같이 수다도 떨고 시간을 보내면서 으쌰으쌰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 외향형일 가능성이 크겠죠. 내향형의 사람들은 물론 사람 만나는 거 좋기는 좋지만 진짜 번아웃이 되었을 때는 나 혼자 가만히 시간을 보냄으로써 에너지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향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이야 라는 것, 성격이 어때? 물론 이제 영향은 줘요. 영향은 줍니다. 하지만 성격이 어때가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이 어떠한가 라는 측면들로 보여지고 사실은 이 에너지의 방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나의 태도적인 측면, 드러나는 측면들이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준, 행동하는 양식이다 보니까 정신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두 번째 우리가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S냐 N이냐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인식하는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인식하는가 내가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각형은요, 오감, 지금 여기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감, 내가 직접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만져지고, 그죠? 이 촉감.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감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직관형은요, 물론 오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기 보이시죠? 전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하, 네, 육감이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적인 느낌 있죠? 그것들로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직관형이다, 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판단 기능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형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겠죠. 자, 그렇다면 F형들, 감정형들 같은 경우에는 좋고 나쁨, 나의 어떤 느낌, 나의 어떤 feeling, 그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생활 양식, 내가 채택하는,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고 내가 판단해서 생활하는 양식이 어때? 라고 살펴보자면 판단형들은요, 말 그대로요, 어떤 상황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계획해서 하는 사람들 J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식형은요, 위에 인식 기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식되는 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인식되는 대로 생활하는 유형들을 우리는 P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 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E냐 I냐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E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활동과 행동을 지향하고,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것, 이 2인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혼자 있는 걸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좀 에너지를 얻고 으쌰으쌰 내가 좀 더 에너지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할 때 좀 더 잘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외부 활동을 즐기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쉽게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왜 다 알아, 나 우리과 사람들 다 알아, 선배들 다 알아 하는 사람들은 외향형일 가능성이 좀 크겠죠. 자, 반대로 I, 내향형의 사람들은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좀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조용히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본인의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 않고 좀 능률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한 다음에 내가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되었을 때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에너지 충전이 뭐예요? 비축이다. 그래서 혼자서 잘 에너지를 쌓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또 조용히 에너지를 쌓는 사람들, I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하고 I는 좀 구별이 쉬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태도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잘 보여요. 아, 이 사람은 E구나, 이 사람은 I구나 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잘 보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특성이 있다면, 자, 이번에는 감각형과 직관형입니다. S하고 N을 좀 살펴보자면, 자, 사과를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사과를 보면 우리 학생분들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빨개요. 아, 그 새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이 떠올라요. 아사삭 깨무는 그 소리, 느낌, 그게 떠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S, 감각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과를 보면서도요, 첫 번째 떠올리는 게 신데렐라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뉴튼이요. 혹은 어떤 애플, 브랜드가 제일 먼저 아이폰이 떠올라요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관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N일 가능성이 크죠. 단순하게 오감이 아니라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 이 사과가 의미하는 바, 육감으로 떠올리는 사람들, N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인식할 때요,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요, 이제 S형과 N형에게 한번 학교에 오는 지도를 좀 그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뭐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S형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내가 건너는 건널목과 그렇지 않은 건널목이 있는데, 건너자마자 거기에 편의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땡땡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그려요. 그죠? 다 그리는데, 자, 중요한 건 S는 오감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고 요 다음에 뭐가 있고가 눈으로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한 것들이 명확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N형들 같은 경우에, 직관형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만 기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널목 건너서 쭉 와요. 네, 실제로요, 길을 물어보면 이 N형들은 그런 표현들 많이 써요. 쭉 와요. 쭉 오다 보면 보여요.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S형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면요, 옆에 보시면 무슨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에서 대략적으로 한 3분 정도 걸으면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거 안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N형들은 그래요. 거기에 그게 있었어?
이야, 내가 1년을 거기를 지나다녔는데 나 몰랐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성들을 좀 살펴보자면 S형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 지금 현재 굉장히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숲이냐 나무냐 하면 좀 나무를 보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의, 관찰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을 살짝만 바꿔도 금세 알아채고요. 평소에 보지 못하던 옷이면 옷 샀구나. 빠르게 알아채는 사람들, S형일 가능성이 크다, 감각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은요, 좀 구체화된 일, 행정적인 일들, 명확한 일들을 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N형들은요, 주의 초점이요, 어떤 미래, 가능성, 의미 있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좀 숲을 보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감, 그죠? 무언가 창의력, 이런 것들, 통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해요. 잘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 속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N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전략적인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결과지를 보시면서 최소한 내가 어떤 유형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 유형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첫 번째에서는 나는 E구나. 두 번째에서 나는 S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고요. 내 유형이 기억이 잘 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하고 N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준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어떨까라고 살펴보자면 T하고 F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요, 애인이랑 헤어졌대요. 자, 그럴 때 보이는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린 게 F예요. 보통 우리 친구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잖아요. 같이 울어주고요. 야, 괜찮아. 세상에 남자는 많아. 걔 정말 너무 나빠. 야, 네가 더 아까웠어. 위로하는데 친구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작용하고요. 이 10가지를 다 살펴보면 상황 파악은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이 감정,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F, 그죠? 감정형이다라고 하면 사고형, T들은요, 이렇게 상황을 갑니다. 단계적으로 가지요. 자, 1단계. 일단은 왜 헤어졌는지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먼저 합니다. 물론 내 친구 감정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헤어진 이유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그 헤어짐의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파악이 되지요. 자, 파악이 된 상황 속에서 친구가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얘기를 안 하면 병나는 거죠. 야, 어쨌든 간 그래, 뭐 헤어진 건 안타깝긴 하지만 네가 잘못하긴 했네. 야, 그래도 말이야. 예, 물론 욕은 같이 해줍니다. 친구니까요. 욕을 같이 해주기는 하지만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먼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엔 당연히 반드시 상대방 욕 바로 직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둘 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기는 하나 그 상황 속에서 좀 우선시돼서 판단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야? 라고 봤을 때 T, 사고형들은 일단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형들은요, 정말로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당연히 그러고 나서도요, 각자가 같이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F형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모를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헤어져서 슬픈 이 친구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감정 먼저 위로해 주는 게 우선순위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T라고 해서 친구의 감정을 모를까요?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하더란 이야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과 사를 좀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옳고 그름이 좀 작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T 같은 경우에는 이 객관적으로 원리와 원칙, 논리에 맞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규범과 기준, 그죠? 원인과 결과,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제를 해나가고 업무를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도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일들에 있어서 좀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어요. T가 감정이 없는 사람 아님들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작용하는 게 이 논리성이란 이야기예요. 규범, 원칙,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F, 판단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성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만 우선시 되는 것들이 어떤 의미와 영향, 이 상황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상대방의 감정, 분위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것들, 그죠? 정상을 참작한 논리,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F형들 같은 경우에, 감정형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협조하고 협력하는 일들, 무언가 좀 봉사할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각자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들 있기는 있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로 작용해? 라는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T하고 F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J하고 P입니다. J하고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요. 자, 우리가 이 따뜻한 봄날에 같이 한번 여행을 가볼까? 자, 이 여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J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목적지가 어디이고 그 목적지를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 교통편이라든가 숙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까지도 고려를 해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J 판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들은, 인식형들은 어떻게 하는가 라고 보면 실제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 이게 P분들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일단 간다.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것 바로 검색한다. 상황에 따라서 무얼 먹을지 그 자리에서 검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을 세워놔도 상황에 따라서 이 계획이 다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 맞도록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P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극명하죠. 사실 얘는요, 어떤 생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E하고 I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요 J하고 P, 사실은요, S냐 N이냐 라는 부분들, T냐 F냐 라는 부분들은 그 사람과 좀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E냐 I냐, 마지막에 J냐 P냐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좀 어느 정도는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렇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J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한대요. 무언가 정리를 할 때 색깔별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색깔별로 정리했는데 누구는 종류별로, 누구는 크기별로 각자 정리의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P들은 어때요?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놓는 그 자리가 그 아이의 자리일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P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인식되는 대로 상황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 정돈,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예요? 계획, 체계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명확한 기준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J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들. 이런 환경에서 일 잘해요. 그때 달라져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J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형들은 반대로요. 상황에 맞추는 어떤 유연성, 융통성, 적응력, 이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결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정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우면 됐지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 유형들은 좀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환경들, 나름대로 지나치게 매뉴얼이 딱딱하고 규칙이 너무 딱딱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좀 힘들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내가 J인지 P인지 라는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선호 지표가 조합이 돼서 각각의 유형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TJ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내향성이면서 오감, 정확한 것들, 구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참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리전동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신중하고 조용하고 집중력이 강하고 철저하고, 이해되시죠? 이 특성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게 이 네 가지의 조합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유형, ISTJ의 반대 유형의 스파크형을 보면,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면서 무언가를 인식할 때, 세상을 인식할 때 직관적으로, 육감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양식 또한 인식형이죠. 굉장히 융통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죠? 일단은 상황적으로 이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활기 넘치고, 그죠? 활기 넘치고 또 재능도 굉장히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생각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스파크가 튀듯이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나 여기에 보여지는 간략한 이러한 특성들은 그것들이 조합이 돼서, 네 개의 선호 지표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나는 ISFJ야, 우와 웬일이야, 내 특성하고 되게 잘 맞아, 신기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러한 특성들이 나왔고 그 안에서 이런 별명이 왜 붙여졌는지를 살펴보다 보면, 내 유형의 특성은 이렇고, 아까 보여진 것처럼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내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물론 이 16가지를 다 이해하고 알아내는 것도 참 좋지만, 의미 있고 참 좋지만 그 안에서 내 유형이 어떻게 조합이 된 거고 그 조합에 의해서 어떤 특성들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시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내 유형을 이해하는 것,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MBTI를 하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고요. 사실은 이러한 유형들을요, 기본적인 기질을 중심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모두 다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안에서 특히 기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NF, SJ, NT, SP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N이라는 사람들은 직관형이잖아요. 이 직관적으로 육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인식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로 나누어 보고요. 그 다음에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떤 생활 양식으로 발현되는가
라는 부분들로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더라 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NF는요, 굉장히 이상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형이면서 동시에 감정형이니까요. 그죠? 어떤 본인이 굉장히 육감을 통해서 의미들을 파악한 것들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어떤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타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넌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마,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의미들을 찾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NF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NT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육감을 통해서 의미들을 찾아내는데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이성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 의미에 감춰진 것들, 그것들에 의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NT다. 그렇다 보니까 이 NT들은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지식이 많아야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유리해지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T들은 좀 더 합리적으로 어떤 지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 행동하는 사람들, N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J 유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파악하는데, 그것들을 내가 해나가는 과정 자체도 아주 깔끔하고 계획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나가고 이 세상의 어떤 규칙과 원리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SJ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실성,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규칙과 전통이라는 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던 어떤 규범, 규칙, 원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SJ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사실적인데 그 안에서 이러한 사실적인 것들, 구체적인 걸 바탕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상황 파악도 굉장히 빠르고 그 안에서 행동지향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SP 유형, 그래서 장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SJ 유형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들 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성실성, 본인 의무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좀 안정성을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감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조직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떤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상징하는 동물들이 뭐 개미, 꿀벌, 대충 우리가 상상이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P 유형은요, 분명히 J하고 P 하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자율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력이라든가 본인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일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작, 카멜레온, 뭔가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다면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주의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조직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좀 지금 현재 힘들어도 참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NF 유형이다라고 얘기하면 NT 유형들은 지식, 탐구하고 논리성을 쌓아나가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똑같이 어떻게 보면 NF하고 같아요.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발전이 그냥 단순하게 좀 더 나아졌어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지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 그리고 나의 실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몇 단계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이 확인이 될 때 좀 더 동기부여가 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NT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좀 잘 어울리는 직업이 뭐야 라고 보면 NT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직업적인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NT에는 4가지 유형이 있지요. 그죠?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분명히 각자가 굉장히 다르고 나머지 I냐 E냐 J냐 P냐에 따라서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 직업적인 특성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직업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어쨌든 간에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잘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여러분들 각자가 MBTI 검사를 해서 결과 나오셨을 거예요. 그 결과랑 이 직업이랑 안 맞는데요? 어떡하죠? 이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이 각자가 가진 이 직업적인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특성이 분명히 있어요. 공통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들에 의해서 나는 일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특성이 있었을 때 좀 더 행복하게 일을 잘할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모두 다 굉장히 지적인 측면들 그리고 논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인데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I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스로가 혼자서 그 지적인 측면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중요하면 이 유형의 사람들은 똑같은 NT더라도 그것들을 밖으로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는 걸로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NT의 기본적인 특성이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본다면 자, SP 같은 경우에는 탐험가형입니다. 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중요한 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어느 정도 자율성이 확보가 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ISTP형 같은 경우에는요. 하고자 하는 일이요. 사실은 굉장히 정해진 매뉴얼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의견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나의 자율성이 보장됐을 때 그 일을 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직업 자체 큰일 났어요. 저는 네트워크 관리자 저 이런 거 못해요. 그걸 하시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일들을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 도움이 되는 게 나의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나의 실력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NF 유형들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좀 더 나은 세상. 그죠?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그냥 무조건 나의 봉사를 통해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설득할 수도 있겠죠. 설득하고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외교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적인 특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혼자서 하는 일이기보다는 그 안에서 직업적인 특성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는 일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직업적인 특성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당연히 뭐 예를 들어 급여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하고도 잘 맞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좀 더 나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라는 의미가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J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 규칙, 규범, 그리고 이 사회의 질서, 이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유형의 특성상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요. 좀 뒤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앞장을 섰든 뒤에 있든 명확하게 그 규칙과 규범들, 그리고 이 조직의 질서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특성들을 가진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직업에 제가 생각하는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 심각해요가 아니라 그 특성들을 보시면서, 첫 번째, 설정을 하실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하,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일을 했을 때 잘할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시면서, 동시에 이미 선정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무 영역에 있어서는 나의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시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는요,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 좀 나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더 그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공감하고 단계적으로 다가가면서 신뢰를 쌓는 과정을 통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로 좀 정리를 하시고, 요건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힘들어하는 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들, 이 유형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것, 부족하니까 하지마 B가 아니라 내가 내 유형상, 예를 들어서 나는 ESTJ형이에요. 근데 감성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대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하, 나 이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 또한 내가 보완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참고할 수 있다면 좋겠다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직업 자체가 아닙니다. 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성들과 기본적인 나의 특성들을 연결해서 어떤 것들이 내 강점으로 발휘가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내가 조금씩 보완하고 신경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신다면 이 MBTI가 단순히 재밌다, 너는 어떤 유형이야? 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진로를 준비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노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도구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